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가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요.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문화와 예술의 도시 강릉에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제2회 칸을 꿈꾸는 강릉국제영화제, 문학과 영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영화제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관계자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릉국제영화제 김홍준 예술감독, 이석재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이 11월 8일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막바지 준비가 한창일 것 같습니다. 영화 준비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요. 아주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강릉은 허난서령, 신사임당, 허균 등 당대 문인들을 배출한 도시로서 영화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강릉국제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강릉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인들 또 예술가 분들이 태어난 그런 문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문화적인 소양과 함께 얼마 전에 끝났죠. 2018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릉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릉은 사실 국제도시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를 원하는데요. 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어떤 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가운데 강릉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또 문화적 자산, 이것을 활용한다면 강릉 국제영화제가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영화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무국장님께서 개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릉에서 열리는 첫 국제 영화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강릉국제영화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국제영화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강릉국제영화제가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제의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키워드는 각각 영화와 문학, 그리고 마스터즈 앤 뉴커머즈, 우리말로 한다면은 거장과 신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 그 자체,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화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나눈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모든 영화제는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강릉국제영화제도 이제 출발점에서 강릉이 문향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화제로 출발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강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과 또 미래의 자산을 다 담아낼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문학과 영화를 중심에 두고 좀 더 확장된 영화제로서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시킨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님과 또 옆에 계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예술감독이신 김홍준 감독님, 이렇게 영화제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강릉국제영화제에 함께 해주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김동호 위원장님은 정말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시죠. 국제적으로도 대표하시는 분이 되시고요. 또 우리 김홍준 예술감독님은 영화제 하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은 경험과 가장 많은 기술적 또 지식과 경험을 모두 두루 갖추신 분이시거든요. 거기에 국민 배우이신 안성기 배우께서 저희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강릉시 시민 한 분 한 분, 또 저희 영화제를 준비하시는 스태프 모든 분들이 다 저희 강릉국제영화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해서 더 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어떤 영화들이 좀 상영이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사실 개막작과 폐막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작품은 어떤 영화들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감독님. 네, 1회 강릉국제영화제를 이제 여는 개막작은 두 편입니다. 오케스트라, 강릉시향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하는 무성영화 마지막 잎새.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오 헨리의 단편소설이죠. 그 마지막 잎새를 1912년에 최초의 여성 감독 중에 한 명인 알리스 기블라시에가 연출한 12분짜리 짤막한 무성영화를 저희가 새로 작곡한 음악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개막작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감쪽 같은 그대, 그러니까 거장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남은희 배우님과 그리고
연기 천재라는 말을 듣는 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환 두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개막작을 선정한 이유는 이 작품의 두 배우의 앙상블이 우리 영화제의 키워드인 거장과 신의 마스터된 뉴커머즈와도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화제가 좀 더 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그리고 강릉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관객 친화형 영화제라는 것을 이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즐거운 축제의 문을 여는 생각으로 개막작을 정했습니다. 또 폐막작은 가수이자 아티스트면서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전기를 다룬 1965년작 고전 다큐멘터리인데요. 돌아보지 마라, Don't Look Back이라는 작품으로 정했고요. 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강릉국제영화제가 문학과 영화로 출발을 해서 좀 더 확장돼 나가고 문학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등 인접 장르와의 컬래보레이션을 추구하자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또 고전 영화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키면서 단순히 영화 상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 딜란의 음악을 주제로 한 헌정 공연, 트리뷰트 공연이 영화 상영이 끝난 다음에 영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영화들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영화제는 3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감독님?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문학과 영화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강릉이 문향이고 또 그러한 유수한 문인들을 배출한 고장이고 또 문학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좁은 의미의 문학이 아니라 저는 인문학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릉의 문화적 토양 그리고 품격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문학과 영화라는 것은 영화제의 핵심 키워드로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독특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문예영화, 그러니까 흥행보다는 가령 예술성을 더 추구하는 그리고 약간은 왜곡된 영화 정책의 산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한국 영화의 걸작들을 만들어내게 했던 문예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예 영화를 되돌아보고 굉장히 그 원작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강연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과정에서 밥 딜란에 대한 몇 편의 3편의 영화를 모아서 드는 섹션이 있고요. 폐막작으로 가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문학과 영화라는 섹션에서는 우리 영화제에서는 단순히 영화 상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들이 만들어졌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인문학적 교양과 연결시키면서 문학과 영화의 만남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롱야담이라는 제목으로 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관객들과 문인들이 아주 친밀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영화와 문학과의 관계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특별한 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아까 말씀해주신 거장과 신이였죠. 네, 그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감독님. 네, 모든 영화제들이 신작을 상영하고 또 한편에서는 거장들의 회고전을 하는 것은 뭐 영화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단순히 행사로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전 영화의 유산을 탐구하고 또 영화의 복원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명 혹은 2명의 감독 또는 영화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직접 강릉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회고전을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첫 대회는 일본 감독이신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께서 우리 영화제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의 대표작,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7편을 상영을 하고요. 또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특히 이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은 고레에다 감독이 영화계의 거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신예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예면서 또 이제 뭐 어떻게 중견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윤희영 작가 두 분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과 일본의 각각 영화와 문학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영화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또 문학, 예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큰 주제를 놓고 관객들을 모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와 뭐 상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세 번째는 저희가 보도 자료에 쓸 때 네. 강릉 이렇게 3번 썼거든요. 네. 강릉에서 벌어지는 문화축제이니만큼 당연히 강릉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강릉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 영화제의 성공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부에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영화제에 참여하고 또 영화제를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느낄 때 그 영화제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제가 사실은 시민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뭐랄까 거리감이 있는 행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예술 영화랄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영화들 이런 영화들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그 슈퍼히어로 영화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낯설게 보이겠죠. 네. 그렇지만 영화제가 그런 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섹션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 섹션에서는 패밀리 기프, 저희가 영어로 줄이면 기프가 되는데요. 패밀리 기프에서 강릉 틴즈, 또 강릉 키즈, 그래서 주로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강릉 네. 틴즈,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강릉 키즈, 그래서 이 영화들은 아주 안심하고 가족 단위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벌써 섹션부터 강릉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네. 시민들도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영화제이고 우리들의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강릉까지 들어봤는데요. 지난 24일 상영 시간표가 공개되고 어제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 시청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예매를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성 국장님. 네, 저희가 사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소개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사실 많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강릉국제영화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많은 평가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저희가 11월 1일 날 홈페이지 또는 CGV 상영관이나 또는 그 신영극장이나 아니면 아트센터 등 상영하는 그 장소에서 직접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미리 어떤 작품을 보셔야 할지, 또 가족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 볼 수 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으시니까요.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서둘러서 네. 홈페이지에서 티켓팅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네, 예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제 하면 사실 우리가 레드카펫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떤 분들이 강릉국제 영화제를 빛내주실지 참 궁금한데 레드카펫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개막식은 11월 8일 목요일에 공식 행사는 7시부터 강릉 아트센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6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드카펫 행사가 있게 되는데요. 레드카펫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어떤 유명한 배우분들이 오시나 그쵸. 그렇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그날의 깜짝 이벤트로 이벤트로 공개가 안 되는데요.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네. 특별한 것은 저희 강릉 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궁금증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제에서 별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 각국의 주요한 영화제의 집행위원장 또 예술감독들이 강릉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회 강릉국제영화제를 축하하고 또 강릉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영화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강릉 투어도 계획도 있고요. 네. 아마 많은 그 어드바이스를 얻는 동시에 강릉이라는 도시 또 국제영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하나의 중요한 홍보의 계기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영화제인 칸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동경 영화제 이런 영화제를 비롯해서 또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마카오 국제영화제, 뉴욕 아시아 영화제 이렇게 다양한 영화제의 집행위원장들이 오셔가지고 레드카펫에도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명주예술마당에서 이들이 모여서 21세기 영화제의 비전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영화제 포럼이 열리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특별한 행사이고 1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드카펫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사실 세계적인 영화제로 좀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강릉의 지원이 무엇보다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원을 나갈 계획이신지 성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강릉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뭐냐면은 지원은 많이 하되
네, 자율성은 부여한다는 원칙을 갖고 계시고요. 네. 또 김동호 위원장님, 또 우리 그 김홍준 예술감독님을 모실 때도 그런 약속을 하고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예술적인 창의성과 창조성,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은 반드시 주어질 거고요. 대신 그 뒤에서 저희는 많은 시민분들이 더 좋은 영화제, 더 좋은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해마다 국내에서 100여 개 크고 작은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특색 있고 좀 차별화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가장 큰 남은 숙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영화제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 행사로서 비로소 자리매김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전, 그러니까 네. 1996년에 부산영화제가 생겼고 그리고 1997년에 제가 처음에 몸담았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생기고 그 후에 많은 영화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러한 초창기에 이 영화제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동안 영화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축적된 관객, 또 영화제 주역들의 전문성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전한 반면에 영화제가 더 이상 그렇게 신선하거나 혹은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영화제를 그래도 영화제라는 것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좀 더 우리 그렇죠. 지금의 우리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행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강릉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영화제가 단순히 강릉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포털 같은 혹은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제가 소수의 영화 매니어들이나 또 영화 전문가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모두 아우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모든 세대 시민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젊은 시절에 잠시 영화에 관심을 가졌고 영화제에도 참여해봤지만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잠시 멀어졌던 중장년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향 같은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릉국제영화제가 끝으로 어떤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계획과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강릉국제영화제가요, 프랑스의 칸처럼 인구 6만의 작은 어촌 도시였는데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 시민, 전 세계인들이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내적으로 문화 관광 도시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진정한 국제 도시로 이 영화제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끝으로 어떻게 포부가 계획과 포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영화제에서 많은 스태프분들 또 조직위원장님, 안성기 자문위원장님 이제 이런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강릉에 대해서 혹은 강릉이 속해 있는 영동지방에 대해서 연고가 있으신 분들인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좀 아싸인데 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친근해서 보이지 않는 강릉의 매력과 장점들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저는 강릉과의 좀 낯뜨거운 말이지만 사랑에 빠졌다고나 할까? 네. 올 때마다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영화제의 컨텐츠에 어떻게 담아내고 잘 녹여낼 수 그렇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영화제에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칸 영화제는 실제 가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볼 것이 없는 곳이거든요. 자연환경 자체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강릉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과 또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올림픽을 통해서 자원봉사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강릉이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릉국제영화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저희 CJ헬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국제영화제 김홍준 예술감독 그리고 이석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